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해온 유가족 김영호 씨가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단식을 시작한 이후 정확히 만 46일째입니다. 당시 김영호 씨는 세월호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시작했고 다른 가족들이 중단한 가운데서도 단식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시립동부병원 3층 입원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치의 이보라 씨입니다. 네, 오늘은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그리고 단식을 시작하신 지 46일째 되는 날로 드디어 단식을 그만하시겠다고 결정을 해주셔서 주치의로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식사를 권유드렸지만 계속 거부를 하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액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 과정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복식을 시작하시는데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보다 착륙할 때 더 위험하듯이 이 복식을 하는 과정에서 리피딩 신드롬이라고 해서 복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로서는 더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더 특별한 합병증 없이 복식의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가족 대책위 박영호 상황실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긴 싸움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보장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강화문에서 40일간 단식을 하였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된 후에도 45일째 미움을 거부해왔습니다. 유민 아빠가 병원에 실려간 후 학계, 문화계, 연예계, 정보계, 언론계, 정치계 각각 대칭에서 전국 각지, 해외 각지에서 수만 명의 국민들이 유민 아빠를 대신하겠다고 동조 단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청운동 사무소, 광화문, 국회에서 농성하며 유민 아빠 목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적극적으로 단식을 만류하였습니다. 언니를 잃고 아빠에 대한 허위 비방성 의혹 제기로 사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둘째 윤아도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매우 걱정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계속 간청하였고 시골의 노모도 그 사실을 알고 계속 우시며 막내 아들인 김영호 씨를 만류하다가 과거 수술 부위가 안 좋아지는 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에서 김영호 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누나,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병원에서 미움을 먹으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광화문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복식을 하며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유민 아빠가 광화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마음 놓고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속히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민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대통령 및 여당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김영호 씨는 기자회견 뒤에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 씨는 당시 농성장을 떠나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제정되게 해달라, 그리고 단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광화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민아빠 김영호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단식 중단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둘째 딸 유나 때문에 유나가 자꾸 아빠하고 밥 같이 먹고 싶다고 고민이 걱정이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어머니 시골에 계시는 노목께서 어머니께서 22일 날 여기 텔레비 뉴스 보고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우셔요. 지금까지 모르시다가 최근에 아신 거예요?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텔레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왜 수염 안 깎았냐? 그래서 그냥 일부러 기르는 거라고 이렇게 돌려대줬어요. 예. 근데 22일 날 뉴스 나가면서 그때 아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오셔서 지금 수술 받았거든요. 5년 전에 안 좋은 수술 받아서 지금 그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예.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딸이 또 너무 슬퍼하고 딸이 슬퍼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어제 또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해서 진전도 없고 예. 너무 장기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보식을 하면서 예. 강화문에 나가서 국민들하고 같이 함께 힘을 합치려고요. 아하.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2차 회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제 회동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보따리로 풀어놓은 측면이 있다며 유가족과 여당 간의 불신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불신을 낮추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미로 특별검사 제도를 상설특검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는데 네. 그 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을 창설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위를 갖는다면 결국 그 조사위원회 자체가 여당과 야당의 추천위원이 5명씩 들어가고 유가족 추천위원이 3명이 들어온다면 예. 그 조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파성을 띠거나 아니면 유가족이 직접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잠깐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헌법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기관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되면 아주 팽팽하게 여전히 그 입장 그대로네요. 유가족 측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달라. 이제 새누리당은 안 된다. 아니 유가족의 입장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국가 권력에 속한 사람일 테고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약간 유가족에게 좀 편향되더라도 결국은 힘의 균형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들어볼 때는 감정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예. 결국엔 그것이 불공정한 수사기관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팽팽하게 지금 대치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엿새째 노숙 농성 중인 어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융복합 공연 원데이를 관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내의 한 공연장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전통설화 견우와 직녀를 소재로 연극, 무용, 영화, 뮤지컬을 한 작품에 버무린 공연 원데이를 관람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융승주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윤일병의 유가족과 주요 목격자 간의 접촉을 고의로 차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소장은 어제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에 출연해 지난주 윤일병 사건의 주요 목격자인 김모일병과 만났다며 김일병은 윤일병이 사망한 직후 장례식장에 가겠다고 밝히고 유가족도 만나겠다고 했지만 군 당국이 장례식장에 못 가게 했고 유가족도 못 만나게 했다고 김일병의 말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목격자가 사건 발생 직후 장례식을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일병에. 네, 윤일병 장례식 가겠다라고 하니까 못 가게 합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 만나겠다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해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는 이 아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천식을 앓고 있으니까 나중에 만나자는 꼭 전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계속적으로 만날 것을. 유가족과 목격자 김일배영을 못 만나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 이 유가족들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결국 군 당국이 막았다. 군 당국이 실체적 진실이 외부로 알려질까봐 그것을 차단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차단이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3군사령부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것을 재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의 집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전화를 했답니다. 이 검찰관이. 그러니까 김일병 집에. 예, 집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유가족도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전달 좀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군사령부에는요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거든요. 얘네들이 통보 안 왔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결국은 유가족들하고 이 목격자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삼척시에서 원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삼척시 의회가 의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원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 입장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의결한 주민투표를 정부가 막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지훈 뉴스피디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제 삼척시의회를 통과한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하는 회견입니다. 삼척시의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삼척시 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안내를 받은 결과 그 소관부처나 안전행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게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국가사무라는 절차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민투표가 아닌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 위원회에서는 절차적 진행 과정이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그 동의를 거쳐서 신청이 됐고 이에 따라 결정된 상황에서 그 철회하는 것은 저희 그 국가사무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투표법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삼척시청과 시의회,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의 유권 해석에 휘둘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관위가 유사한 주민투표를 관리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2012년 경남 남해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 2005년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주민투표를 관리했습니다. 원전 유치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신임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가 국책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 의사를 지금 말 그대로 생략한 채 국가에서 지금 밀어붙인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늘 내륙은 낮 동안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도, 습도는 56%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